SAT 라이팅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By the way,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하고 나면 아마 한 40분 지나 있을 거야. 그래서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finish the two whole modules just for today. 오늘 두 개를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에 반에서도 그걸 다 못했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나중에 시간 끼워서 해도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쌤이 좀 짚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I have the chat open, and because this is a small class, always feel free to just unmute yourself. 그냥 말씀 시작하셔도 되고요. 질문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끼어들어서 말 거셔도 괜찮고, 아니면 채팅 쌤이 띄워놓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계속 체크를 할게요. 오케이. 자, 우선은 우리가 한국말 섞어가면서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we're always going to use the English grammatical terms. 그래서 문법 용어는 좀 영어로 많이 사용을 할 건데 혹시 저는 한국 문법을 공부해서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으면은 중간중간 질문해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뭐 얘기하는 건지. 자, we're gonna use the phrase parts of speech or part of speech a lot. 이거 여러분들 라이팅 노트 첫 번째 라인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Part of speech라고 물어보는 것은 I will be asking you about the role of words, roles of words. 그래서 한국말로는 품사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의 단어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part of speech라는 건 기본적으로 in the English language we have 8 parts of speech. 그래서 그 8개가 뭐 noun, pronoun, verb, 그다음에 adjective, adverb, 그다음에 conjunction, preposition,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마지막에 interjection.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어, 저는 이거 다 아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간단하게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noun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their names of ideas or items, right? 물리적인 물건의 이름 또는 어떤 개념의 이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nou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or example, a phone, an iPad, a bottle 이런 것도 다 noun이고 또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잡거나 만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a thought is a noun, love is a noun, things like that, right? 그래서 name이면 무조건 noun이라고 치고 pronoun이라는 것은 noun을 대체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it, she, he, they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I, you, we 이런 것들. 그 다음 pronoun은 possessive pronoun도 포함을 합니다. which means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녀의 핸드폰이야. 그럼 her phone이라고 얘기하잖아. her. 그의 책이야. his book이라고 얘기잖아. 거기서 his.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표현들이에요. The next part of speech is a verb, and that's very simple. It's just an action, right? 액션입니다. 근데 액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은 they limit themselves.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 액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verb일 수 있죠. For example, like 좋아하다, right? 그런 것들도 다 액션이 하는 거. 그 다음에 now adjective랑 adverb에서 add로 시작하는 얘네 둘은요. 둘 다 기본적으로 they're decorators.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얹는 장식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adjective는 무조건 꾸며주는 애가 noun뿐이에요. By the way, 쌤 혹시 안 끊기나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라도 끊기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adjective는 무조건 noun을 꾸며준 애들이야. 근데 adverb는 얘는 좀 꾸며줄 수 있는 애들이 많아. 얘는 좀 인싸야. 그래서 adverb는 자기 이름 속에 있는 verb도 꾸밀 수 있고요. adjective도 꾸밀 수 있고요. adverb, 지 스스로도 꾸밀 수 있고 a clause. 이 clause라는 건 우리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온다. 그 다음
We have something called a conjunction. Now, conjunction is basically just a connector. 뭔가를 연결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the most basic conjunction there is would be and. A and B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 거기서 and가 conjunction이에요. 근데 conjunction 안에도 다양한 kinds of conjunction이 있어요. For example, subordinating conjunction, correlative conjunction, coordinating conjunction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categorization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preposition. 자, 오늘 뭔가를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preposition을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돼. preposition이 무엇이냐? 이 단어 안에 기본적으로 의미가 들어있어요. preposition 단어 두 개의 지금 조합이거든요. preposition은 position 앞쪽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서 position을 알려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it tells us the relationship, indicates relationship. 와, 비가 엄청 쏟아지네, 뒤에. 여러분, 나는 안 들리죠? 백그라운드. 나 순간 전쟁 난 줄 알았어.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다 어디 있어요? 나라가 어디예요? 아, 지인이 대전에 있어요. 한국에 있구나. 대전은 좀 맑은가요, 오늘? 수서는 또 어디 있나? 싱가포르에 있고. 비 오다가 그쳤어. 이제 한국 슬슬 장마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끔찍해요. 그렇구나. 나라별로 한 명씩 있네. Alright. 음. 그래서 preposition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preposition의 예시를 들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떤 거냐면 in. 근데 봐, 물리적인 포지션이지만 it doesn't always necessarily have to be physical. 왜냐면 각목하다가는 for, about, during, of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reposition을 여러분들한테 쌤이 preposition에는 몇 개가 있다. 이걸 외워라 하면 너무 좋겠지만 English language의 preposition이 거의 300개 가량 있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just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at word. 뭔가 relationship을 나타내주는 단어다. 그러면 preposition이다. 그리고 특히 이 preposition들은요, 대부분 뒤에 noun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noun과 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뭐라고 부를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Now, the last one is called an interjection, but we are not going to touch this just because 이거는 exclamation이에요. 감탄사거든요. 와우,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SAT에서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무시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art of speech 8 하나 제외하고 7을 쫙 정리를 한 상태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이 noun, pronoun, verb, adjective, adverb, conjunction, prepositio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어 하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들이 묶였을 때, 그룹이 되었을 때 phrase라는 애들이 있고 clause라는 애들이 있어요. Now, both, like I said, are groups of words. 단어로 구성된 그룹이야.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 이름이 다르니까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Now,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you need to remember. clause라는 것은요. clause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 자격이 있어야 돼. clause는 무조건 subject랑 verb가 있어야 됩니다. subject만 없거나 verb만 없거나 둘 다 없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phrase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clause에서 이야기할 때는 we say that there are largely two different clauses. 첫 번째는 independent clause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dependent clause라고 불러요. 자, independent clause랑 dependent clause 각각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independent, 독립적이래. 그럼 얘는 혼자서도 충분히 문장이 될 수 있는 애를 우리가 independent clause라고 얘기해요. It's a sentence on its own.
반대로 dependent clause는 뭐예요? dependent하대 의존을 한대요. Which means what? It cannot be a sentence on its own. 혼자서는 절대로 문장이 될 수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약간 independent clause는 어른이고 dependent clause는 7살짜리 애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른은 혼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지만 애기들은 어른의 손을 잡고 건너야 하죠. 안전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a dependent clause always requires an independent clause to be a full sentence. 자, 근데 이제 의문점이 될 수가 있어. 선생님, subject랑 verb가 있는데 어떻게 문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dependent clause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요. While I was eating. 여기서 I, subject죠. was eating, verb란 말이야. 나는 먹는 중이다. 이렇게 돼. 먹는 중이었다가 되잖아. 근데 여기 while이라는 이거 conjunction이거든요. while이라는 conjunction이 붙음으로써 내가 먹고 있었던 동안 문장 안 끝났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dependent clause예요. 대부분의,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dependent clause는 이런 식으로 앞에 첫 번째 단어가 conjunction이면서 subject, verb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줄여서 independent clause, dependent clause 너무 기니까 IC, TC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clause에 대한 얘기는 얼추 했어요. phrase는 아까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subject나 verb를 둘 다 갖추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phrase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어. noun의 역할을 한다. noun phrase. verb의 역할을 한다. verb phrase.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대신 우리가 SAT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phrase는 modifying phrase 하는 거예요. modifying phrase 또는 줄여서 간단하게 modifier 이라고 부를 겁니다. modifier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방학 특강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현생을 살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쩌다가 쌤을 만나. 그럴 수도 있잖아. Who knows, right? 특히 지인이는 쌤 대전 종종 가거든요. 친구가 있어서. 길거리에서 나를 마주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너는 하고 옆구리를 쿡 찔러. 그럼 이 modifying phrase 네 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recite를 할 수 있을 정도여야 돼. 자, 첫 번째. 아까 우리 preposition에 대한 얘기했단 말이야. preposition이 position을 알려주는 단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preposition으로 시작하는 prepositional phrase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basically preposition plus noun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There is a cat in my room.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prepositional phrase를 찾아라 하면 요렇게 in my room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얘가 왜 modifier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cat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거든요. 고양이가 있대. 근데 어디에 있는 고양이야? 내 방에 있는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포지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 쉽다.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There's something called a participial phrase. 자, participial phrase하는 건요. participle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phrase를 말해요. 자, participle이 뭔데요? participle이 뭐냐면 원래는 action이었어. 원래는 verb이었는데 걷다가 우리가 뭔가를 막 붙여버린다? 예를 들면은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d, ed 또는 pp form이라는 걸로 바꿔줘서 이거를 어쨌든 원래는 verb이었던 애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adjective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participle이에요. 약간 과일 스무디 같은 거야. 그치? verb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adjective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버린 거. 근데 이상할 수 있단 말이지. 선생님 액션을 어떻게 형용사처럼 만들어 버려요?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Writing the book
The author felt joy.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writing the book에서 writing은 이게 participle이란 말이야. 왜? write, 쓰다라는 verb에다가 ing를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participle이고 writing the book이 participial phrase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책을 쓰는 사람은 누군데? 바로 뒤에 오는 the author 꾸며주잖아. 책을 쓰는 작가는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작가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또 written by the celebrity, the book became a bestseller.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written by the celebrity에서 여기 written이 write라는 verb의 PP 폼이라서 이렇게 participle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뭘 꾸며주는데? 아, 그 유명인에 의해서 쓰인 책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oun을 꾸며주기 때문에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participial phrase가 adjective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modifier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간단해요. 얘는 it's something called an adjectival phrase. 근데 표현이 헷갈리면 그냥 adjective phrase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왜? adjective로 시작을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For example, happy to see him, the dog ran. 그러면 그를 봐서 행복한 강아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happy라는 adjective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noun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subject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modifier이 된다.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한 거. 꼭 실전 시험 들어가면 한 문제씩은 무조건 꼭 나오는 거. A positive. 자, a positive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Essentially, it is a phrase that can rename or replace a noun. 바로 앞에 있거나 바로 뒤에 있는 noun을 rename 하거나 replace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a positi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Alexa, comma, the teacher, comma, is clumsy.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subject는 Alexa고 verb는 is잖아. 근데 그 사이에 the teache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the teacher은 누구를 의미해요? 앞에 있는 알렉사를 의미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렉사 빼고 그 자리에 the teacher 넣어도 the sentence would still make the same sense, right?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the teacher이 알렉사에 대한 a positive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rename, replace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만 replace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a positive가 된다. 자, 진짜 이번 특강을 시작하면서 쌤이 걱정이 많아. 올해 따라서 유독 좀 많이 덜렁거리고 있거든요. 덤벙거리고 있고. 올해 뭐가 씌었나 봐, 쌤이. 진짜 막 지갑 잃어버려서 3주 동안 카드 없이 다닌 적도 있고. 그 고데기를 밟았고요. 지지난주에는. 그래서 발을 다치고. 심지어 오늘 첫날 출근한다고 내가 이제 텀블러에 물 담아 마시면서 해야지. 근데 텀블러는 들고 왔는데 그게 빨대가 연결돼 있는데 열었더니 빨대가 안 꽂혀 있어. 빨대는 놓고 왔어.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는 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정신줄을 붙잡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modifier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이제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텍스트를 볼 때마다 무조건 얘들은 괄호를 쳐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 아이덴티파이를 해볼 거예요. SAT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이거 무슨 phrase야? 그러면 modifier이요. 이래. modifier 종류 네 가지나 있는데 그냥 modifier이라고만 하면 어떡해?
특정 modifier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커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modifier 중에서도 어떤 modifier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체크를 해주세요.